4세트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할 건데, 얘들아, 저번에 쌤 1차 시는 왜 모의고사 풀이를 안 넣냐면, 그때는 3등급까지가 이제 90점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그냥 100점이었거든요, 얘들아. 100점. 그래서 100점이었기 때문에 쉬웠단 얘기거든. 그래서 그거는 질문할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시에 나와 있는 거는 2017학년도 10월 모의고사인데, 등급 컷을 적어놨죠. 1등급 컷이 90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130이거든요. 130인데 근데 130 정도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의고사 풀이는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개인적인 편차도 있으니까 쌤이 오답률 높은 체리 안에 드는 거 있죠. 체리 안에 드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거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질문하니까 질문을 안 하던데 다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 쌤이 지금 쌤도 니들처럼 시간 재고 다 풀거든요. 똑같이 푸는데 보면 알겠지만 끊어서 다 이렇게 답 체크하고 하는 거 보이죠? 지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답지를 읽을 때도 그렇고 끊는 연습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한다. 자, 화법 작문은 오답 높은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가 있는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4위 문제거든요. 4위 문제인데 문법 문제죠. 여기서 얘들아 1번 답지에 보면 명사 구라는 게 나오고요. 4번에 체언구시를 하는 구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결국 같은 말이야. 명사구가 체언구시를 하는 구잖아요. 근데 애들은 구를 잘 몰라.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는 이어절 이상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명사구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문에서 디귿에 신임 장관, 그 다음에 리을에 새 컴퓨터 요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명사구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아까 1차 1세트죠. 1세트 문법에 문장 성분할 때도 쌤이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명사구는 이렇게 이어절 이상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품사의 명칭을 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적절한 거. 왜냐면 디귿하고 리을은 둘 다 명사구에다가 조사가 붙어가지고 주어가 된 게 맞거든요. 근데 애들이 3번을 많이 찍었대. 근데 3번을 많이 찍은 거는 요거는 동작의 주체, 그러니까 서술어가 나타낸 동작의 주체인데, 그러면 결국 서술어는 동작을 드러내야 되잖아. 동작은 동사랑 관련되죠. 동사랑 관련되는 거잖아. 상태나 성질이 형용사고, 근데 니은은 어둡다니까 얘는 형용사잖아. 근데 요거를 놓쳐가지고 아마 3번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답률이 안 넣고, 자 13번이네요. 자 13번이 오답률 5위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뭐냐면 1번에 바로 다가로, 그러니까 가에는 다가로 연결된 앞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 자, 이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고요. 얘는 니은 아니면 는이잖아. 니은 아니면 는인데 읽어보면 먹다가 하고 나있잖아. 먹다가. 그럼 여기는 니은도 없고 는도 없잖아. 그럼 바로 1번 찍었어야지. 근데 애들은 2번, 3번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헷갈렸던 거야. 근데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 가나, 다라는 전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뒤에만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들이 쓰여지고 있잖아. 되었다 할 때 시켰다, 그러니까 시키었다죠. 넣었다 할 때 깨었다 할 때 돼서 전부 다 그러니까 뒷부분이죠. 이제 뒤에 절에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는데, 결국 이제 앞에도 이제 순서상 앞에 먼저 일어나고 뒤에 게 일어났을 거니까 앞도 다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과거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제 표시만 안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2번, 3번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안 틀렸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사동 표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다 설명을 하기 힘드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독서 지문은 이제 그 인문 예술 지문이 나와 있었는데 얘는 오답률 높은 게 없네요. 오답률 높은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22, 26은 가가 화전가와 관련되는 문학 독서 지문이고요. 그리고 얘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화전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댄동어미 화전가란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러면서 나에서 댄동어미 화전가와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댄동어미 화전가는 다른 고전 시가에 비해 가지고는 얘들아 용어 자체가 이제 쉽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어렵게 용어를 표현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문제도 오답률이 높은 게 없네요. 오답률이 높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27, 31 사회 지문이 나와 있네요. 사회 지문 이제 의무 충돌하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보이죠? 28번이죠. 28번이 오답률 1위 문제고요. 30번이 오답률 6위 문제입니다. 두 문제나 오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먼저 28번 문제는요. 이거는 이해하면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의무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억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무 충돌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해. 근데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얘들아 첫 번째 문단에 부작위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무가 뭔지도 나오거든요. 의무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무는 그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부작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방치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방치해야 되는 게 의무잖아. 그러면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면은 그때는 그냥 둘 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하는 거죠. 결국 부작위 의무를 둘 다 방치하는 게 결국은 의무를 행하는 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의무 충돌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의무는 의무 충돌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4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둘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방치하면 되는 거잖아. 방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애들이 5번을 많이 찍었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한개는 방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아니죠. 방치하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방치하는 거는 행위를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8번은 답을 놓쳐버리면은 헷갈리는 문제다. 근데 결국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30번은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건데 근데 이거는 얘들아 쌤도 니들 처음 푼다 그랬잖아. 근데 난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답지 자체에서 벌써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1번에서 의무충돌이란 말이 나와. 3번도 의무충돌이래. 4번, 5번도 다 의무충돌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충돌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잖아. 근데 2번에서 뭐예요? 의무충돌이 아니래. 그래서 1번 읽으면서 의무 충돌이란 말이나 의무 선택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해서 의무 충돌이 일어났는데 선택했다. 2번은 의무 충돌이 아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3번에서 벌써 의무 충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럼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땐 얘들아 보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뭐 당연히 자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이런 답지 사이에서의 모순점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문제 많이 푼 사람들의 그런 일종의 문제 푸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는데 아마 자꾸 이렇게 보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은 얘들아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이것까지는 맞는 설명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의무 충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없다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PID 적용 기술이 있는데
기술 지문인데 얘도 정보가 엄청 많죠. 쌤이 지금 핵심어 표시한다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랑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밑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랑 관련된 부분이 많은 거야, 지금 본문 자체에서. 근데 오답률이 높은 게 옆에 거기 34번이죠. 34번이 오답률 7위 문제거든요. 34번이 오답률 7위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온 오프 스위치 방식 하면은 관련되는 문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 PID 하면은 PID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거예요. 그 관련된 문단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번이 지금 틀렸거든요. 증기압 조절 장치의 피제어 방식이 활용된 거, 피제어 방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세 번째 문단을 봐야 되거든요. 비례를 좁게 한대. 그러니까 비례대를 좁게 한다, 넓게 한다. 이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좁게 하면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다 그랬는데, 얘들아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요 비례대 얘기가 나와. 근데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결국 잔류 편차가 커지고요. 좁게 설정할수록 잔류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류 편차는 없앨 수는 없어. 그리고 위에 보면 잔류 편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없앤다고 한 게 틀렸다. 근데 3번에 그 위아래로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되면은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서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PID와 관련된 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나오죠. D가 미분이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거기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4번 답지에서 증기압 조절 장치의 온 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현재의 증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오프로 바꿔도 증기압이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는다 했는데, 요거는 온 오프는 1번 문단에 나와 있었잖아요. 1번 문단에 나와 있는데, 이때 설정값을 넘는 게 얘들아 오버슈트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버슈트고, 그리고 그 오버슈트를 했을 때 그 밑에 쭉 내려서 보면 이렇게 그 니은에서 한 두 줄 내려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오프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는 거 아니란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있는 내용이야.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35번도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거지, 결국은 위에 34번 문제 풀듯이 풀면 되는 거거든요. 요 쌤이 필기해 놓은 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고전이 아니네, 현대소설이네. 현대소설은 이제 낯선 작품이지만 오답률 높은 게 없어요. 현대소설은 생각보다 이게 낯선 게 나와도 애들이 실수를 잘 안 해.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부분에서는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와 있네요. 백석은 그 수능 연계 작품에 항상 그 작품을 올리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백석 작품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잖아. 읽어보면은 그거야. 얘가 결국은 너무 이제 그 삶이 이제 현실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뭐 41번은 이건 쌤이 문제 풀다가 별표를 해놓은 건데, 뭐냐면 얘가 오답 높은 건 아닌데 이게 있어. 또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대충 시어들의 느낌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쌤이 제일 처음에 읽었는데 이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를 읽었거든요. 시를 읽었단 말이야. 근데 3번이 이게 딱 보니까 보통은 그냥 눈으로 쭉 보면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결국 어쩌고저쩌고 소나무의 관계. 그래서 쌤은 이때 이 풀씨가 이제 소나무랑 관련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답지를 훑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여기서 풀씨는 말라버린 거고 소나무는 솔씨 하나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너무 또 이렇게 그 자기가 평소에 문학 좀 많이 풀어봤다고 했잖아. 답지만 또 보다가는 이렇게 그 시간 끌 수 있으니까 좀 낯선 작품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훑어보면서 문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정수정전. 이제 정수정전 같은 경우에 오답률 높은 문제가 두 문제 있었거든요. 44번하고 45번인데, 근데 45번은 할 말이 없다. 함자성어 모르면 그게 틀리는 거잖아. 근데 또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요, 이때 한분 추구환할 때 원이 원망이라는 걸 느꼈대. 근데 만시지탄이나 각골난망을 찍은 친구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요거는 각자 알아서 답지 보면서 해설 보고요. 그러니까 한자성어는 평소에 공부를 해둔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애들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예 몰라버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44번이 오답률 3위 문제인데 정수정전 읽어보면서 뭐 많은 학생들이 이거 홍계월전하고 좀 유사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홍계월전보다는 더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여성, 이게 정수정전도 그렇고 홍계월전도 그렇고 여성 영웅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데, 근데 이제 홍계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서 남편을 구해주면서 얘가 또 그 남편도 홍계월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정수정선에서는 남편이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중략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거기 보면은 이제 막 그 원수, 이때 원수가 정수정이거든. 근데 얘가 그 도도하게 이렇게 하면서 장현이 자기 남편이죠. 결국은 장현을 나입하라 하니 무사 쇠사슬을 장현의 목을 올가 장하 이름에 장후가 꿇지 않다 그랬잖아. 이게 장현이 장후인데 장후가 꿇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그거죠. 그래도 밖에서는 그래도 장군, 이제 아내가 장군이지만 집안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남편이니까 더 위에 있었던 게 있잖아. 그래서 얘가 장후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는 얘들아 결국은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 때문입니다. 장수가 아니라. 그런 얘기인데 좀 더 홍계월전보다는 부부간의 갈등을 더 부각시킨 작품이다. 근데 요거를 정답이 1번이거든요. 1번인데 왜냐면 공주와 원부인의 행동이 나와 만류하는 게 그 제시된 그 소설 앞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거는 정수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2번을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장현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 요것도 앞부분에 나오잖아. 이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가 맞죠. 왜냐면 태부인이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 장우한테 네가 벼슬이 그래도 공무에 있는데 어떻게 한 여자를 제일 못하니 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내가 신임하던 시비, 그러니까 여기는 태부인의 시비가 이제 여기 있던 장우의 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죽일 수 있어, 참 부끄럽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정수정보다는 장우 네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들아 오답률 높았던 이제 7문제를 봤는데, 이거 말고 모르는 거는 쌤한테 개인적으로 뭐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 하면 됩니다.